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카테고리의 뉴스만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도 공부를 더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따라하기 쉽게 코드를 디자인하려다 보니까 초반보다 내용이 길어지고 업로드 주기가 늘어지게 되네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트의 주소 패턴을 파악하고 그 다음 페이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크롬을 이용해서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자, 분야는 IT 과학으로 하고 2차 분야를 모바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SID1과 SID2가 보이는데 SID1은 1차 카테고리를 의미하고 SID2는 2차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바일 카테고리의 값이 731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의 값은 어떨까요? 컴퓨터 카테고리는 283의 값을 가지고 있고 게임 리뷰 카테고리는 229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걸 이용해서 카테고리별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목록으로 넘어와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날짜들이 보이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서 다시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소에 데이트 항목이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해당 날짜를 4자리의 연도와 2자리의 월과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변형해서 다른 날의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번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페이지 항목이 추가되었네요. 이 값을 이용해서 날짜별, 카테고리별 뉴스 목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소 패턴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웹페이지 구조를 분석해서 뉴스 기사의 타이틀과 해당 주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F12를 눌러서 개발 도구 창을 엽니다. 자, 좌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내부 요소들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 기사 타이틀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이라이트된 HTML 코드가 나타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우측의 코드가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배울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자, 해당 코드를 우클릭해서 카피 셀렉터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의 해당 선택자가 복사됩니다. 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엄청 길죠? 자, 이 중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점 뒤에 있는 것들은 싸그리 지워줍니다. 이러면 좀 더 보기가 편해집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면 됩니다. 뭐 대충 말씀을 드리면 메인 컨텐츠 안에 div 안에 ul 안에 li 안에 dl 안에 dt 안에 a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li입니다. 보통 스크래핑을 통해서 가져오는 건 연속된 게시글 목록들입니다. 이 목록을 나타내는 태그가 바로 li입니다. 자, dl과 dt와 a는 li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li 부분까지 접근해서 스크래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포트 구역을 참고해 주세요.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변수를 지정하는 영역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프레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프레임은 각 위젯들을 그룹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아직은 필요 없지만 기능의 확장을 고려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3개 추가합니다. 각각의 버튼에는 2차 카테고리의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자, 데이트 에디트 위젯을 새로 넣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날짜 값을 지정하기 위해 생성했습니다. 자, 초기 값은 qdate.currentdate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가 들어가게끔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뉴스 기사들을 목록의 형태로 불러올 수 있게끔 리스트 뷰를 추가합니다. 자, 이와 함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스탠다드 아이템 모델도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스탠다드 아이템 모델에 저장을 하고요. 이 모델을 리스트 뷰에 추가해서 뷰에서 데이터를 보일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스트 뷰는 생성할 때 부모 객체를 그냥 셀프, 즉 메인 위젯이 아닌 프레임 객체로 설정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리스트 뷰를 프레임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리스트 뷰에서 설정하는 모든 값의 기준은 이제부터 메인 위젯이 아닌 프레임 위젯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자, 예를 들면 메인 위젯이 있고, 자, 그 안에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자, 리스트 뷰를 메인 위젯에 귀속시키고 0,0으로 이동하면 여기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프레임에 귀속을 시킨 상태에서 0,0으로 이동하면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또한 프레임을 감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위젯들까지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 아래에는 선택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레이블과 플레인 텍스트 에디트 위젯을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온 뉴스 목록을 저장할 리스트가 보이네요. 자, 카테고리는 아까 주소에서 보았던 SID2에 해당하는 값을 적어둔 것입니다. 자, 버튼에 적혀있는 이름을 이용해서 가져오기 쉽도록 문자로 인덱싱이 가능한 딕셔너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urCat은 현재 선택된 카테고리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설정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새로 나온 개념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단계별로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et geometry는 위젯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합니다. 자, 리스트 뷰에서 사용할 모델 객체를 지정해주고 각 위젯들을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브 타이틀과 컨텐츠 위젯은 따로 크기 조절과 폰트 설정을 해줘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인터페이스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슬롯 지정 부분에서 각각의 버튼과 리스트 뷰에 지정한 함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튼 위젯에 공통으로 연결된 카테고리 셀렉트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더 함수를 이용해서 클릭된 버튼의 텍스트를 현재 카테고리로 지정하고 URL 세팅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 URL 세팅 함수에서 우리가 초반에 분석해 두었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페이지 번호와 날짜 값을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데이트 에디트 위젯에서 값을 바로 가져와 버리면 연도와 월, 일 사이에 하이픈이 함께 저장됩니다. 자, 아까 주소 분석했을 때 날짜 부분에 하이픈이 없었기 때문에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픈을 제거하여 저장해 줍니다. 자, 리스트를 초기화해주고 계속 진행합니다. 아, 리스트는 왜 초기화하는 걸까요? 자, 다른 날짜 또는 다른 카테고리의 뉴스 목록을 다시 저장할 때 기존의 데이터를 지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자, 베이스 URL을 생성합니다. 자, 카테고리, 날짜, 페이지가 들어갈 부분을 빈칸으로 설정하고, 자,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빈칸에 해당 값을 지정해 줍니다. 데이트와 페이지 값은 이해가 어렵지 않고요. 자, 카테고리는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카테고리에는 클릭한 버튼에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카테고리 딕셔너리의 인덱스로 활용하면 해당 카테고리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주소 값을 URL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리퀘스트 모듈의 get 함수에 URL을 넘겨줘서 웹페이지를 읽어오고 그 중에 컨텐츠 부분을 가져옵니다. 컨텐츠는 아까 잠시 보셨던 웹페이지 HTML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가 HTML로 되어 있으니 유형을 html.parser로 지정하고, 자, 한글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캐릭터 셋을 UTF-8로 지정하는데 이건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환된 HTML 코드를 HTML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이 코드로 뭘 하는지 대략적인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번호가 몇 번까지인지 구하고요. 그 번호만큼 반복해서 웹페이지를 읽어와서 뉴스 목록을 읽어오고 또 리스트의 제목과 해당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페이지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HTML 코드에서 메인 콘텐츠 영역 안에 div 페이징 영역 안에 a 태그를 불러옵니다. 자, select 함수는 a 태그의 요소들을 리스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HTML 코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페이징 영역입니다. 자, 이곳에 A로 시작하는 태그가 보이시나요? 페이지 번호마다 각 페이지의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태그의 개수만큼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리스트는 0부터 시작이 되니까 1을 더해서 페이지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포문을 설정합니다. 자, 근데 아까 분명 1을 더했는데 여기서 다시 1을 더하는 이유는 레인지의 형식이 앞쪽 값부터 시작해서 뒤쪽 값의 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위에서 2를 더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페이지 변수 대신 반복용 변수를 이용해서 페이지 설정을 다시 하여 URL을 재설정하고 다시 HTML 코드를 얻어옵니다. 자, 이제는 뉴스 목록을 불러올 겁니다. 자, 아까 분석해 두었던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select 함수에 의해서 li 영역의 값이 태그 리스트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태그 리스트를 돌면서 뉴스 목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a 태그를 모조리 찾습니다. 자, 해당 HTML 코드를 살펴보면 자,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사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a 태그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li 리스트에는 2개의 코드가 추가되겠죠. 자, 리스트에 새로운 빈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li 리스트의 0번째 값에 저장되어 있는 코드 중에 href 속성에 지정되어 있는 문자열을 마지막에 추가된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참고로 이 문자열은 뉴스 기사 링크 주소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뉴스 제목을 뽑아오면 되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li 리스트의 개수가 2개인지 확인을 하고서 뽑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혹 가다가 이미지 없이 업로드되는 기사들 때문입니다. 자, 이미지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li 리스트의 개수가 1개뿐이라서 자, 이럴 때는 별도의 인덱싱 값을 사용해 줘야 합니다.
자, 원래 웹 스크래핑에는 이런 변칙적인 부분들이 프로그래머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겨내야겠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해당 리스트 항목의 문자열 부분, 자,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자, 앞뒤 공백을 깔끔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립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을 읽어오면 작은 따옴표 또는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 그 부분, 자,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and apos라는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작은 따옴표로 변환해서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자, 이제 추가된 리스트 항목을 모델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초기화하고 리스트의 전체 항목 중 제목 부분을 모델에 추가해주면 리스트 불러오는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 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visit 함수를 보면 방금 생성된 리스트의 주소 부분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코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 뷰 항목 중에 현재 선택된 항목의 행값을 리스트의 인덱스 값으로 활용해서 주소 문자열을 가지고 오고요. 자, QURL을 이용해서 URL 객체로 주소 문자열을 변환합니다. 자, 이 변환된 객체를 오픈 URL로 넘겨서 웹브라우저의 해당 기사 페이지를 열게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뉴스 기사를 파이썬으로 불러오는 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의에 대한 사소한 질문이나 의견 부담 없이 댓글 달아주셔야 저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